라임 사태가 법조 비리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라임 사태 법조 비리로 번질 조짐, 김봉현 변심 배경에도 주목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지난 7월 말까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라임 수사를 이끌었던 송사면 변호사가 본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진술에 대해선 내가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 면담 보고했던 사안, 수사가 많이 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이 밝혔으니 김 전 회장의 말은 거짓말인 셈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쭉 기사들을 훑어보니까 이미 김봉현 씨는 5월에 야당 정치인에게 돈 줬다는 이야기와 검사에게 향응 접대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 보셨습니까? 요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문장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송사면 지검장이 하는 얘기인데 야당 정치인 진술과 관련돼서는 내가 직접 면담 보고했다. 이 문장에서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혹시? 뭔가 좀 찜찜한데? 뭐가 찜찜한지 혹시 찾은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야당 정치인은 언급하는데, 자, 다시 보시죠. 야당 정치인은 언급하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죠?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검사가 빠져 있습니다. 수사팀 접대한 얘기는 빠져 있는 거죠. 수사팀 검사한 얘기는 빼먹고 한 것이고 대검의 라인 중간중간에 윤석열의 반대파가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에게만 직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사팀이 빠져 있고요. 5월에 관련돼서 김봉현이 진술을 했는데 5월에 관련돼서 진술이 나와서 강기정 수석에 대한 이야기도 기동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이니셜로 나오긴 했지만 이미 검찰발로 다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즉 수사 내용을 중간중간에게 언론에 흘렸죠. 하지만 어떤 기자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쓰거나 수사팀 향응에 대한 기사를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5월에 이야기를 들은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게 돈을 줬더라. 이건 흘렸죠. 그래서 기동민 의원 관련돼서 소문이 나고 강기정 수석 관련돼서 소문이 났지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고 이 송사면 변호사는 이 와중에도 야당 정치인은 얘기를 했지만 검사들에 대한 비위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제 식구 싸고 돌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진중권 씨 할 때 뉴스 쭉 보여드렸죠. 거기에서 야당 관련된 의혹 제기한 거 보셨습니까? 없었죠. 이렇게 지금 뉴스를 편파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언론과 검찰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언론은 억울하겠죠. 검찰이 여당 정치인 로비당한 사실만 중간중간에 수사 기록을 흘렸으니까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수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현행 보도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자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의 헤드라인입니다. 라임 야수사 뭉개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고 중상모략이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것을 동가로 다뤘습니다. 예, 동급으로 다루고 있죠, 지금. 동급으로 다루고 있고요.
관련돼서 한겨레 신문은 그나마도 맨 메뉴에 배치하지 않고 아래에 넣으면서 추미애 윤석열 라임 수사 정면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검찰총장이 평파지휘 중상모략했다가 이제 다투고 있다는 거죠. 중앙일보는 김봉현 옥중 한마디 추윤 전쟁 불 붙였다. 추미애 측은 윤 총장이 검사 여권 수사 제대로 지휘 안 했다고 하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선일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추가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행정부, 법무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을 공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윤만 따옴표 타도 턱도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길게 써준 거죠. 중앙일보는 최소한 동급으로라도 붙였지만 여기는 동급도 아니고 추가 아랫사람처럼 보입니다. 추가 공격했고 윤이 턱도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은 거기다 법무부 사과를 요구하고 허위 발표 관계자를 찾아내라고 지시까지 한 상태고요. 동아일보는 추미애는 야는 수사 안 했다. 윤석열은 중상모략이라고. 여기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회사에서 부장이 명령하는데 과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면 회사 못 다닙니다. 예.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정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다뤄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점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돼서 그럼 무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야권과 검사 비리에 눈을 감았다는 감찰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정리 문건을 김봉현 씨가 공개를 했고, 이 내용에 보면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 지난 주말 금요일 오후에 방송했던 제 국민 브리핑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아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제가 3명을 지목했죠. 조선일보 기사를 놓고 그 3명 중에 1명일 것이다, 변호사가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겨레 신문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민 브리핑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어떤 변호사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와 이 씨라고 특정이 됐습니다. 한 발 좁혀 들어간 거죠.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을 룸살롱에서 제공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또 그건 또 빠졌네요. 룸살롱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야당 유력 정치인인 검사장 출신 기업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줘 우리은행 쪽에 로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추석 떡값과 향응을 제공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송사면 변호사, 당시 라임 수사를 이끌었던 양반이 직접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 정치인 관련 진술은 면담 보고 했다. 하지만 검사에겐 나오지 않고 있죠. 벌써 무엇을 빼먹었는지를 자기들이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사건이 급박하게 벌어지면 입을 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꼼꼼하게 봐주셔야 하는 것이죠. 야당 정치인 우리은행 로비 의혹 관련돼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건 한 줄도 안 나왔고 여당 정치인들만 실명이 나온 거죠. 수사팀도 문건 내용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야당 출신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의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면담할 때 얘기했는데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실제 기업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표와 검찰 재직부터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해 초 라임 펀드가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은행 행장과 대학 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문료를 받고 라임 관계사에 자문한 거 있지만 관리 직접은 없다라고 일단 발을 빼고 있고 우리은행도 당연히 발을 뺄 것이고요. 주요 정치인 중에 여당 출신이 많지만 수사 중인 사실이 드러나 이름이 공개된 건 최근에 들어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사 수사관 상대로 향응 금품 제공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만남을 주선한 이하목의 변호사는 술자리 현직 검사는 아예 없었다. 한 명은 검찰 출신, 다른 한 명은 검사가 아니었고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여기서 관련된 보도가 또 나왔죠. JTBC에서 보도한 대로 하면 그 중에 한 명의 현직 검사가 끼어 있다는 것이 벌써 드러났다는 것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도망갈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를 했고 감찰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나왔죠? 법무부와 검찰이 같은 시간에 법무부가 김봉현 씨 1시간을 부르기 1시간 전에 검찰이 재차 수사를 하면서 술 접대, 의혹 대상 검사 2명을 지금 특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봉현 씨가 작년만 해도 수원버스와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저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직 검사가 선배 특수단 검사가 부른다고 해서 김봉현 씨가 부르는 술자리에 나가고 룸사롱에서 5명이 1,000만 원을 먹었다면 1인당 소비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무슨 술을 먹고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술값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배 변호사가 부르면 쪼르르 나가서 피의자인 사람하고 이렇게 술을 먹는 건 정상입니까? 이 사람들이 라임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특정되어서 술 접대 의혹 대상 검사가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JTBC의 보도인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A 변호사가 전부 다 검사 아니었다라고 말한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이렇듯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그저 무마를 하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부지검에게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부지검에 관련자가 있는데 남부지검한테 잘 수사해 보라고 얘기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소문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자기 보고 자기 팔 자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봐두시면 나중에 혹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고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유시민 이동재 관련돼서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게 모함을 씌우려고 했을 때 윤석열이 보조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기사 드렸던 기억 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윤석열 신라젠 라임 사건 수사팀의 검사 4명 보강 지시 수사 속도 내놔.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젠 라임 사건 수사팀의 검사 4명을 보강해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요 기사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랬는데 자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파견이 됐는지를 보면, 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인사를 하지만 라임 관련돼서 4명을 추가해서 남부지검으로 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4명은 윤석열 총장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모 변호사가 김봉현과 그 소위 말하는 검사 중 일부와 술을 먹었다는 것은 작년 7월 일이고요. 올해 2월에 윤석열이 4명의 수사검사를 라임에 더 보강할 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역사에다 남습니다. 파견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용식,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 검사, 김병문 조도준 검사, 동부지검의 이성범 34기 부부장 검사. 3명이죠, 부부장 검사가. 그런데 김봉현 씨의 서신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임 사건을 맡은 팀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장 검사급 이상이 되어야 팀장을 맡을 수 있죠. 자, 이름들이 보이시죠? 김용식, 김병문, 이성범 부부장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라임 사건에 남아있는 부부장 검사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파견이 돼서, 즉 윤석열의 사람이면서 이 사건에 파견이 됐고 지금도 라임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이 이상 특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부부장이었고 이들 중 아직 부부장으로 팀장으로 라임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봉현 씨가 이 진술을 했던 것은 지난 9월의 일이죠. 자필로 써서 구치소에서 편지를 써서 내보내놓고 내가 원할 때 혹은 내가 위험해질 때 공개해달라고 했었을 것이고 이것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저 같은 필부도 알고 있는 정보인 만큼 법무부가 해당 검사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감찰을 하는 동안 윤석열 총장이 굳이 여기다가 수사를 지시한 것은 수사를 지시하는 것인지 덮으라고 지시하는 것인지 저는 좀 매우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라임 팀장이라고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름들을 검색해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상 말씀드리면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를 폭로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어부 교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윤석열의 측근들이 김봉현과 함께 술을 먹었는지 여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용자 유튜버가 계시면 찾아서 본인 방송에서 실명을 까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브리핑을 지난주 금요일 국민 브리핑을 보시면 제가 3명의 노무현 대통령 수사검사를 지목을 했고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모 변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봉현 씨와 관련돼서 법무부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2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 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